먼저 로카 IFRC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따뜻하게 잘 소개를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UN 사무총장일 경우에 많은 협력을 했었습니다. IFRC랑도 많은 협력을 했었고 국제 적십자사와도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막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적십자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이 한국의 한국 적십자사에서 저를 4명의 학생 대표를 선출할 때 처음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를 선정을 해주셔서 1962년에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60년 전이네요. 거의 60년 전에 그렇게 선출이 돼서 미국에 갔었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활동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사무총장으로도 일할 때도 깊은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다시 한번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3회 국제재난보건 세미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깊이 감사드리는데요. 특히 아태재난보건연센터에 APDRC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렇게 시기적절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은 정말 중요한 타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계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단호하고 신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될 때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회복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개최가 되어서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회의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적십자사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연맹, UN의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 동북아 및 글로벌 교육센터, 한국 방재학회, 한국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그리고 기후변화센터 측에 공동 주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이 포럼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기구, 학계, NGO,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을 통해서 재난위험 경감의 노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강화하고 코로나로부터의 친환경적인 회복의 시너지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제3회 국제재난보건연 세미나를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세계적인 위기와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슈퍼급 초태풍과 극단적인 폭염, 홍수, 산불, 가뭄들이 빈도나 강도 면에서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강국 간의 긴장 그리고 지역 내 마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협력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말이죠. 동시에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살고 일하는 방식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빠른 발전이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봇 공학에서의 빠른 발전이 우리나라들뿐만 아니라 도시와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중요 분야에서는 전진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전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유엔에서 일을 할 때 반기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 인종이나 지역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 세계를 모두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속 제가 UN 사무총장에서 일했을 때부터 앞으로까지 계속 그 의지를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힘을 합하는 것,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력을 해야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할 수가 있고 지역사회의 회복력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첫째로는 이 기후 변화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실을 짚어보고 이 적응의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이 우리의 기후 행동과 재난 위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는 지금 현재 불안감과 마찰, 난민, 공중보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위협에 처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전 세계가 계속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계속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많은 군소도서국뿐만의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도시에도 존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군소 태평양이나 그 캐리비안에 있는 군소 도서국을 방문해 보면 이러한 나라들은 실제로 점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러한 키리바스나 마셜 제도와 같은 이러한 도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캐리비안 지역에 있는 많은 도서국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수면이 상승이 어떠한 것인지를 목도했습니다. 곧 사라질 그런 섬들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는 특히 노인들이 멀리서 보였던 섬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모습들을 곧 보게 될 거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습니다. 폭우나 극단적인 홍수로 인해서 중국의 중심부의 일부 지역이 침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300명이 사망하게 됐고 지하철에 승객들이 갇히게 되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수천 명이 겐지강이 며칠 동안에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 범람을 해서 수천 명이 구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지중해 대부분 지역이 엄청난 폭염을 겪었고 산불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퍼졌습니다. 특히 그리스나 알제리아, 터키, 레바논, 튀니지아, 이탈리 등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는 이 폭염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의사들이 경고하기까지 나섰는데요. 사람으로서는 신체적으로 이러한 폭염을 견딜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열 관련된 사망의 37%가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의 중국이나 한국, 인도, 호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당연히 이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서구의 대강국인 미국이나 유럽 연맹, EU, 그리고 혹은 영국도 혼자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례 없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다자주의와 연대 그리고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당장 우리가 집합적인 노력을 배가해야지만 배출을 줄이고 파리 기후협약을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를 우선순위를 높이고 기후 변화를 국제적인 논의 아젠다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195개 국가가 체결했는데요. 지금은 197개로 늘어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정말 저희에게 이렇게 심각한 우리 지구의 위협을 맞설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날짜와 연도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온도 상승을 낮추고 온난화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과 친환경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파리 협약이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지구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약속이고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이행 노력을 더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지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8월에 발표된 UN IPCC 기후 보고서는 가장 최근에 이러한 결과를 6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우울한 경고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고 전례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보고서에서는 상세하게 아주 빠르고 대규모 배출 저감을 하게 된다면 지구의 온도가 1.5도씨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번창하는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느냐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산불과 폭염과 홍수가 난무하는 지구를 물려주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꼼꼼히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연과 협상을 할 수가 없죠. 자연은 그저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이 가는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자연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전례 없는 도전 과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Disaster and climate experts like yourselves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deed, we need on all of society. 핵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회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파트너십과 그리고 또 협력이 바로 이 전체적인 사회 접근을 지탱하고 있죠. 바로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요. 또 넷제로 배출을 도달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보건력을 강화하고 또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세상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불평등은 취약한 지역사회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동하는 것은 특히나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데 시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일생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일생에도 역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으뜸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글로벌 커미트먼트를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파리협정 그리고 또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UN 배지를 여기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17개의 SDG를 상징하고 있는 배지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17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후변화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량을 감축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사회의 재난 보건력을 적응하고 또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가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과 미래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 협정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기후 자금 지원이 적응과 그리고 또 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이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국가들은요. 사실 COP26이라는 글라스고에서 11월에 개최되는 곳에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펴본다면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제 단체를 제가 공동 의장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GCA라는 세계 적응 센터이고요. 네덜란드에 지금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적응 센터는 시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데 강화하고 또한 기후변화의 그런 파급 효과들에 대한 기후 적응 솔루션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시급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적응과 기후 보건력에 신속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긴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적응과 그리고 또한 완화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든지 그리고 또 연료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완화에는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한 94%에서 95% 중에서 특히나 5% 정도가 바로 적응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는 바로 완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학을 제가 좀 바꾸어서 최소한 50대 50으로 좀 전환을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적응과 그리고 또 완화가 50대 50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내외 기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는 노력을 경주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UN realize 글로벌 목표를 또 실현 함께 해야 합니다. SDG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SDG는 adopted during my time. 제가 사실 UN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그리고 또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이 두 개 모두가 제가 재직 중에 채택이 되었고요. 이 두 개의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로 꼽았었습니다. 이것은 For coming 향후에 years future. 또 미래에도 지침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At least 2050. 한 2050년까지는 반드시 우리를 안내해주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향후 30년까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넷제로 탄소 중립에 이뤄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 Into the sky should be 그리고 또 다른 배출들이 바로 대기권으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들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작년 10월 28일 총 유엔 총회에서 명백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에서도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회담에서도 강조하셨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로마에서 10월에 개최되는 G7 회의에서도 역시 강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특히나 이 산업 부분에서 산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I'd like to again 네. then how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re is a goal 17. This is a SDG 17번은 바로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계에 단 하나의 국가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연합이라든지 뭐 얼마나 부유하든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많다든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요. neutralize the economy 경제 그리고 생산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에 이르겠다라고 선언했죠. 근데 우리는 2050년을 목표로 했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60년에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sheer size 어마어마한 중국의 규모와 그리고 또 산업 차원을 감안을 해서일 텐데요. 아마도 2060년이 되면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OECD 회원국, 특히나 한국은 반드시 we will do it.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보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또한 경종 올립니다. WMO, 즉 세계 기상 기구 그리고 또 IPCC에서는요.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죠. 자,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지금 1850년에서 지금까지 사실은요. 지구 온도가 1.5도씩 이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갭은요 0.4도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2050년까지 이제 향후 30년까지 우리가 과연 지구 온도 상승을 0.4%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좋은 그런 에너지들이 서로 용합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주요 한국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SK, 삼성, 현대 등 이 대기업들은 에너지 중에서 특히나 재생에너지를 100%로 전환한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화산석탄 발전소 지금 16개가 있는데 화산석탄 발전소를 2045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은 더 이상 내연기관을 상용할 도로에서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현대모터에서는 2035년경이 되면은 연료나 아니면 석유로 구동되는 차량은 없을 거다라고 했고 모두 다 수소 차량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 정부가 선언했고 그리고 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전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 모든 시민들 그리고 또 기관 여러분들 같은 기관들에서는 반드시 이를 캠페인을 통해서 진두지휘하셔야 됩니다. 다자 파트너십을 다자 이해 관계 파트너십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전문성과 그리고 또 재원을 고려하면서 이 넷제로를 2050년에 달성하고 SDG를 모든 국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인도주의적인 단체들,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 기반자, 그리고 또 주요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글로벌 협력과 그리고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SDG와 그리고 또 2030 의제를 활용하도록 촉구하는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협정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제가 있죠. 바로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샌다이 강령과 그리고 새로운 도시 의제를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것은 야심찬 목표입니다. 바로 UN에서 설정한 야심찬 포부가 있는 목표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팬데믹의 세대에서 그리고 또 기후변화 상황에서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커미트먼트를 다시 강화해야 됩니다. 글로벌 도전 과제는 글로벌 솔루션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솔루션은 보다 더 확장된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 학회 과학적 그리고 또 기업 협력을 모든 전 세계에서 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또는 실현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들의 그런 노력과 그리고 또한 정치가들을 사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정치가들요. 비록 여러분들께서는 정치가들을 존경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바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자주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매우 핵심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산업계도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insurmountable challenges. 극복할 수 없는 도전 과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또 정치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도전 과제에 대해 얼마나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다 더 적응하고 또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했듯이 이 코로나19를 퇴치하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재건, 그리고 또한 친환경적인 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더 재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허히 여러분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회 국제재난보건 포럼 참가자 여러분께 겸허히 촉구합니다. 리더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UN SDG를 달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그리고 또 적응을 가속화하는 데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사실 코로나19에서는 우리가 내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고 한국과 그 이외에서도 UN 글로벌 목표는 를 사실 달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도전 과제와 그리고 재난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고 또한 모든 초급경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번영하는 지구와 그리고 또한 재난 보건력을 담보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포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성공을 빕니다. 내외기변 여러분 함께 협력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바로 저의 글로벌 그리고 또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리더십과 그리고 지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